예, 360페이지 보세요. 360페이지. 이 세고전학파와 세케인작파인데 이거 잘 해놔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필립스 커브하고 연관돼서 총 공급 곡선은 필립스 곡선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그 평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루카스 공급 곡선과 정책 무력성 명제에 보면 10.3에 별표를 하고 루카스의 총 공급 곡선 거기 동그라미. 루카스의 총 공급 곡선 핵심은 뭘까요? P-P expectation 있는데요. 거기다가 단기는 P 하고 P expectation이 다르고요. 장기에는 P와 P expectation이 같다. 단기는 거기 불안전 정보 상황이고요. 장기는 예측 오차가 즉시 사라져서 체계적인 예측 오차가 없는 상태, 이게 장기입니다. 긴 기간이 장기가 아니라요. 예측 오차는 한 번만 발생하고 즉시 수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가 길지 않습니다. 함정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단기는 뭐고요? 우상향하고 장기는 수직이다. 거기 위에 봐봐요. 그래프에. 거기 수직의 AS에다가 뭐라고 써놔야 돼 그러면요? 수직의 AS에 뭐라고 써놔야 돼? P equal P expectation. 그 상황에서 Y equal Y star 에서 수직이다. 그래서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다면 산출량이 항상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되고 그게 수직의 AS다. 그리고 오른쪽에요. AS 제로 한번 찾아봐요. 오른쪽 AS, 오른쪽 그래프에서 AS 제로. 그래서 P하고 P expectation이 다르다. P하고 P expectation이 달라. 그 옆에다 괄호 열고 써놔요. P하고 P expectation이 달라. 예상치 못한 경우. 그래서 예상된 경우 그 밑에 왼쪽에 예상된 거시경제정책, 그래서 예상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상치 못한 거시경제정책, 예상치 못한 경우 동그라미. 거기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써져 있는데 정책 무력성 명제는 언제만 성립해요? 예상된 거시정책의 경우, 예상된 거시경제정책의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은 밑줄.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 밑줄 긋고 그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하세요. 왼쪽 그래프에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하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 갑니다. 그 결과 균형이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 표시해서 A점에서 B점으로 가면서 물가가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산출량 Y스타에서 불변 써놔. Y스타 불변. 순서가 뭐라고요?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AD의 우측, 이게 1번. 두 번째 균형점의 이동 2번. 세 번째는 뭐예요? 물가의 상승. 그리고 산출량 불변. 항상 수직 주가 수평축의 변수는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생 변수란 뭐예요? 결과 변수예요. 결과 변수.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그 결과 변수라고. 거기 설명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예상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이미 예상된 것이므로 몇 줄? P equal P expectation. 루카스 공급 곡선은 Y equal Y 스타가 되고 결국은 예상된 확장 재정 정책은 물가만 P0에서 P2로 상승시킬 뿐, 물가만 상승시킬 뿐, 여기는 몇 줄 긋고 명목 변수입니다.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줄 뿐, 그렇게 써놔.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줄 뿐. 균형 국민 소득을 단기에서조차 증가시키지 못한다 몇 줄. 균형 국민 소득은 실질 변수. 그래서 실질 변수에는 단기에도 영향을 못 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면, 오른쪽에 보면 이 정부 지출의 증가가 예상치 못한 것이라면 몇 줄.
정부 유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화살표 1번. 균형점이 거기 AS0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P하고 P 익스펙테이션이 다른 경우 말했죠. 그런 경우 최초의 균형점은 A점이고 새로운 균형점은 AS0하고 AD1이 만난 그런 B점이요. 그 B점에서 산출량이 Y1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Y 스타에서 Y1으로 화살표하고 P0에서 P1으로 화살표해서 물가도 상승하지만 산출량도 증가하는 오른쪽 화살표 해놓고요. 거기다 단기 써놔. Y0, Y스타에서 Y1으로 화살표했죠? 단기. 단기에는 어때?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 P가 P 밑에 설명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정부 유출이 증가가 예상되지 못한 경우라면 P가 P 익스펙테이션보다 크고 루카스 공곡선은 밑줄 우상향하는 형태를 갖고 균형 국민소득을 Y스타에서 Y1으로 증가시킨다. 균형 국민소득을 Y스타에서 Y1으로 증가시킨다. 그 밑줄 긋고 단기에 유효하다. 이렇게 써놔. 단기에 유효하다. 그러나 민간의 물가 예상이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즉시 총공급선은 AS0에서 AS1으로 상방 이동한다. 언제요? 민간의 물가 예상이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즉시 이렇게 밑줄 긋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면 이 말이에요. 합리적 기대를 가정하면 예측 오차는 어때? 즉시 수정이 돼. 즉시. 그래서 마지막 줄에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효하지만 아까 Y1에서 유효하지만 거기 이제 AS1과 AD1이 맞아떨어지는 점 수직에 ASL 되어 있는 그 점에 C점 쓰고 C점 물가가 P0에서 P1으로 갔고 이제 P1에서 다시 P2로 가고요. P2로 가고 산출량은 Y1에서 Y스타로 다시 한번 화살표. Y0에서 Y1으로 다시 화살표. 그리고 장기에 지속성은 없다. 단기에 유효하다 아까 써놨잖아요. 장기에 지속성 없다. 이게 예상치 못한 것이 정책이다. 그래서 365페이지 가보시면 365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예상된 확장 재정 정책은 몇 줄? 물가만 상승시킬 뿐 균형국민소득을 단기에도 증가시키지 못하는데 이처럼 별표. 예상된 정책은 단기에서조차 실물 부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새 고전 학파의 주장을 뭐라고 한다? 정책 무력성 명제라고 부르고 영어로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정책 무력성 명제 영어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일단 했고요. 그 363페이지에는 거기 10-12에 가격 경직성과 거시 경제 정책에서 가격 경직성에다가 동그라미하고요. 새 케인 작파입니다. 새 케인 작파는 그러면 예상된 정책과 예상치 못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먼저 2제로점 옆에다 최초 균형입니다. 최초. 그 다음에 세케인 작파에서 지금 뭐가 변했다고 본 거예요? 그 확장적 화폐금융정책 밑줄 봅시다. 또는 확장적 재정정책. 하여튼 A들을 우측 이동을 시키는 것은 정부 유출이 늘어도 통화량이 늘어도 우측 가는 거니까. 거기 이 원점 한번 보세요. 이 원점. 이 원점은 AS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니까요. 뭐라고 써야 돼? 예상치 못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단기 이렇게 써놔. 예상치 못한 경우 단기는 이 원점이 균형이고요. 산출량은 화살표 Y1까지. 그 다음에 물가는 P1까지. 그래서 예상치 못한 정책은 단기에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산출량이 Y0에서 Y1으로 가니까. 그리고 아까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에서 E2점 찾아보면 E2 그 옆에다가 예상
오차가 수정된 경우죠. 예상 오차가 수정된 경우야. 그런데 E2로 가려면 물가가 신속하게 어디로 가야 돼? P2로 가야 됩니다. 물가가 신속하게 P2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상된 경우 새 고전학파의 주장이에요. 어디가? E2가. 그런데 예상해도 물가가 스티키하게 아주 경직적으로 움직이면 균형은 어디라는 거예요? E1 프라임입니다. E1 프라임, 거기 새 케인즈. 그리고 Y 스타에서 Y1 프라임으로 화살표를 하고 예상해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상된 정책도 효과가 있고 예상치 못한 정책도 효과가 있어. 이게 새 케인즈 학파의 주장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밑에 보시면 가격 신축성을 존재로 한 세고전 학파의 정책 무력성 명제와는 달리 새 케인즈 학파는 밑줄. 새 케인즈 학파는 경제 내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예상된 정책 밑줄 긋고 예상됐든 예상치 못했든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런 학자들이 맨큐, 칼보 이런 애들인데 특히 맨큐는 메뉴 비용 이론으로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AS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AS 곡선을 어제 도출했습니다. 그 기울기에다 박스를. 기울기 역수인가요? 이게 기울기인가요? P, Y평면에 P, Y평면에 혹은 YP 평면에 있죠. 그래서 그 알파분의 1, 1-S분의 S 여기다 박스를 치고 요게 개머값과 같이 쓸 수 있다. 개머값처럼. 그래서 루카스 공곡선처럼 사실상 형태가 똑같다 이것입니다. 거기다 별표해두고 한 번 봐서는 금방 도출 과정이 금방 이해되진 않아요. 여러 번 해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일단 하고 어디를 볼 거냐면 인플레이션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실전 200제 90페이지 29번 문제 90페이지 29번 문제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밑줄 기대가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세고전 학파나 새 케인즈의 주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NC, NK가 합리적 기대 학파입니다. 경제가 임금 계약 모형과 같이 움직인다. 임금 계약 모형. 여기 이제 지난번에 안 했는데 오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금 계약 모형. 그래야 이걸 해야 물가 연동 모형을 할 수가 있어요. 임금 계약 모형 같이 움직인다. 아래 항목들이 참인 이유를 설명해봐라. 첫 번째는 임금 계약 시 예상되지 않은 통화 공급 변화만이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않은 통화 공급 밑줄. 예상치 않은 통화 공급. 자, 그리고 그 첫 번째 임금 계약 모형을 하겠는데요. 그 예시에 그래프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합리적 기대 하에서 임금 계약 모형을 우리가 볼 건데요. 단기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가 팽창이 되고 있다. 자, 노동시장을 보면 노동시장 요 W 명목임금입니다. 명목 L 고용량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P 곱하기 NP를 했어요. 임금 계약 모형이다. 임금 계약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이 안 변해. 노사가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월 300만 원 정해놓으면 안 변해. 그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요게 W0 임금 수준에서 안 변해. 그러면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 됩니다.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은 고용 규모가 L0로 결정이 될 거예요. 최초 A점에서. 계약 기간 동안에 임금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요.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 예상치 못한 화폐 정책을 만약에 쓰게 되면요. PY 평면인데요. PY 평면. 요 PY 평면. 항상 PY 평면은 중간쯤에 수직의 점선을 그려서 Y 스타라고 표시를 합시다. 예상치 못했으니까 AS가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죠. 총수요곡선 우하향합니다. 그래서 총수와 총공이 맞아떨어지면 물가가 P0로 결정이 되고요.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이니까요. 자,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통화 정책인데 예상 못했어. AD가 우측 가겠습니다. AS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예상 못했으니까. 최초의 균형점 A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B점으로 가고요. 물가 상승하겠죠? 산출량은 는다. Y1으로.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고 산출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요거를 노동시장이나 ESLM에 반영해 줬다 그랬죠. 자, 먼저 통화량이 팽창이 되면 AD 총수요 곡선이 우측에 이동하고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AD0가 AD1으로 우측 이동하고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한다. 이 물가 상승하면 이거 어떤 시장이에요?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노동시장. 노동 공급은 W 바로 노동 공급은 임금 수준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만 변하는 거예요? 요 물가만요. 요 물가 P0의 물가 수준이 P1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요렇게 조금 좀스럽게 나왔네. MP 이렇게 가면서 노동 공급이 이렇게 늘면서 노동 수요가 늘면서 고용 규모가 증가한다. 여기에 고용량이 증가하면 뭐도 증가해요? 산출량도 이렇게 산출량도 증가해. 이게 끝입니다. 이런 점이 B점이야. 그래서 거기 설문을 다시 한번 봤더니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만이 통화 공급만이 뭐에 영향을 준다?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임금 계약 모형하고 함적기대하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하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하고 임금 계약 모형하고
이렇게. 자,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설문 1에 해설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봅시다. 예상치 않은 통화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어진 명목 임금 하에서 밑줄 그으세요.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상승, 실질 임금은 물론 떨어진다.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명목 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 떨어지죠. 자, 요만큼이 물가 상승 폭이야. 명목 임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따라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요. 실질 임금이 떨어지니까 고용 규모가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고용량 증가, 국민소득 증가. 그 예상된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예상된 통화 공급, 물가가 상승할 때 명목 임금이 동일한 폭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임금은 불변이고 고용과 국민소득 변하지 않는다. 굳이 거기서 1번 설문에서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2번 설문 가보세요. 문제 2번 설문을 봤더니 만약 중앙은행이 사람들이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밑줄 동시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통화 공급을 결정한다. 따라서 민간 경제 주체와 중앙은행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렇게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면 통화 정책은 경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기 안정화 밑줄 긋고요. Y 산출량 변화 이렇게 써놔. Y 산출량 변화. 이걸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언제 아까 통화 정책 무력성 명제, 정책 무력성 명제가 성립한다고요? 예상된 경우. 그래서 거기 중앙은행과 민간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써놔 옆에다 중앙은행과 민간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두 번째 동시에 거기에 동시에 통화 공급을 결정할 때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임금 계약 누가 해? 근로자가 하죠. 민간이.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하죠. 근데 그걸 동시에 해. 그러면 민간이 정보집합 안에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정책이 다 반영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예상된 거야.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 그 옆에 써놔.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를 그래프로 그리라는 것이에요. 그릴 수가 있죠? 오른쪽에 조그맣게 평면을 가지면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예상되면 뭐만? 요 AS만 수지로다. 응? 자, 그걸 이게 임금계약 모형하고 같이 그려보면 두 번째는요. 예상된 정책 또는 임금계약과 뭐가? 확장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PY 평면에 AS가 수직이다. AD는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에 여기가 임금계약 모형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W0 최초의 임금 수준. 이게 계약의 임금 수준이야. 근로자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임금 수준. 계약, 임금 수준. 계약 수준. 계약. 디맨드를 안쪽에다 좀 그리겠습니다. 레이버 디맨드.
요 P 곱하기 NPL이죠. 최초의 균형점에서 고용량 수준을 L0 이렇게 하고 이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입니다. 뭐가 변했을 때?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증가시켰을 때, 요 통화를 증가시켰을 때 총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고 AD 곡선이 공급은 일정하니까 최초의 물가 수준에서 P0의 물가 수준에서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이 초과 수요는 물가를 상승시켜서 물가가 P1으로 산출량은 불변, 물가는 상승. 자, 잘 들으세요. 이 물가가 상승할 거를 누가 알겠어? 요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누가 알아? 민간이 다 알아. 그럼 임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이걸 아니까 내가 물가 상승할 걸 아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하는 바보가 없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임금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이에요.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여기 P0에서 P1으로 올라가게 되면 요 P0에서 P1으로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하고요. P1 NPL로 이 이동하는 게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물가 때문에 올라간 거죠. 물가. 이게 물가 상승폭이지? 그것만큼 똑같이 명목임금으로 요 상승으로 조정을 한다 이것이. 그래서 요런 점 최초의 요런 점 새로운 균형점. 여기 최초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빛 가면서 고용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야 산출량 변화도 없게 되지. 요게 제일 중요하죠.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총수요 증가 이게 첫 번째고요. 요 총수요가 AD0에서 AD1으로 사실은 이게 우측으로 보내는 건데 여기 1번이다. 통화량이 팽창돼서 총수요가 증가하면 요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예상했어. 그 말은 실제 물가가 상승할 거를 다 알아. 이걸 명목임금이 상승해서 조정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명목임금이 상승해서 조정을 해. 근데 뭐만큼 상승해? 물가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명목임금이. 다 반영이 되니까. 예상 다 했으니까. 그래서 고용량 변화가 없고 산출량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경기 안정화 정책 효과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도 참이고 두 번째 항목도 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의 밑줄.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결정해. 내가 기껏 근로계약을 다 맺어놨더니 그 다음에 정부가 그냥 통화량을 늘려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예상했어 못했어요? 예상치 못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거야. 그 결과 민간 경제 주체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누가 결정합니까? 통화량을 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정책은 산출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거라면 뭐하러 1번, 4번 나눴지? 둘 다 예상치 못한 건데 1번하고 3번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 건 뭐냐면 1번은 임금 계약 시에 예상되지 않은 통화 공급만이 실질 공급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상을 전혀 못한 거고요. 3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근로계약에 임금을 일부 반영을 했어. 그랬더니 그것보다 더 통화를 크게 늘려버린다. 나중에. 민간이 예상한 것보다 더 확장 정책을 크게 써버리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그래서 굳이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인데요. 자, 총수 총고 모형만 가겠습니다. 임금계약 모형 써도 똑같아. 일단 PY 평면에 수직의 AS의 궤적을 하나 표시를 하고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요. AD 총 공곡선 우상향해. AS가 이렇게 AD, AS가 맞아떨어지면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물가 결정되고요. P0의 물가 그리고 산출량은 Y스타야. 이렇게 민간이 정부가 통화를 이만큼 늘릴 거야. AD0가 AD1으로 갈 것 같아. 제가 통화를 늘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나는 여기까지 노동을 줄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민간이 예상을 했어. 정부가 뭐 할 거라고. 이렇게 통화를 팽창시킬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래서 나도 이렇게 줄여버렸어. 이렇게. 그럼 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임금에 전부 다 반영돼버리고 실질 변수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누가 알아? 민간이 함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중앙은행이 알지. 그래서 그것보다도 예상치 못하게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써버려요. 그럼 민간의 예상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있는데 물가가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민간이 예상했는데 실제 물가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해버리고 여기로 가버린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산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의 예측은 AS 곡선에 영향을 줄 거고요. 정부의 통화정책은 AD에 영향을 줄 텐데 AD의 이동폭이 더 커버리면 실제 산출량의 증가라는 이런 실질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통화정책은 경기 안정을 위해서 메추고 경기 안정이라는 것은 산출량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게 경기 안정입니다. 산출량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경기 안정이야. 통화를 왜 확장적으로 써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산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 정책을 쓰는 게 경기 안정 정책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뒤에 필립스 곡선 이론에 가보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고용 안정 이런 단어들을 써요. 물가 안정은 물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고용 안정은 실업률을 줄이는 게 고용 안정이에요. 실업률을 줄이는 게. 그리고 고용을 늘리는 게 경기 안정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요. 거기 91페이지 보면 이거를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박대근저 보면 사실은 이제 정운찬 쌤 책보다 총 공급 5장, 총 공급 측면만 따져보면 김박저가 훨씬 더 양이 많고 어렵습니다. 그게 항상 더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모든 책이 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박저에 있는 내용을 좀 갖다 놓은 건데요. 거기 왼쪽 단에 보면 그 그래프 분석에 예상된 통화정책, 예상된 동그라미, 예상된 통화정책, 예상된 거. 그리고 그 수식에 P equal P expectation 거기다 밑줄.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 같다는 것은 실제 물가를 민간이 다 예상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임금 계약 모형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임금 계약 모형은 거기 써져 있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만 써져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러면 곤란하고 여기 W 스타라는 것은요. W 스타라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데요. 그 합의를 할 때 목표로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로 하는 실질 임금 수준을 정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실질임금은 돼야 된다라고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정한다고 노사가 합의해서. 그런데 실질임금을 정할 때 명목임금, 요거는 이제 계약임금이겠죠. WC는 뭐예요? 컨트랙트 계약임금이야. 그 계약임금이 월 300만 원 이렇게 딱 정한단 말이죠. 월 300 딱 정했어. 그런데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 계약 기간 동안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물가를 예상을 해요. 물가를 예상을 해. 그래서 요 P expectation, 요 예상 물가 하에서 목표 실질임금을 정해요. 어떻게 정한다고? 다음 달, 다음 달, 그리고 1년 동안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 근로자도 예상을 하고, 누구도, 사용자, 기업도 예상을 해서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정해. 중요한 것은 요 예상 물가를 가지고 목표 실질임금을 정한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P분의 W. 그런데 실제 물가를 보고서 기업이 고용을 정합니다. 기업의 고용 규모는 뭐에 따라 행동을 하냐면요. 이게 실제 실질임금이에요. 실제 실질임금. 목표 실질임금이 아니라 실제 실질임금을 보고 기업이 고용을 정해. 물가 변화를 다 하니까 기업은. 그래서 실제 실질임금은 실제 물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W 여기 C는 컨트랙트 임금이고 그대로 계약 기간 동안 고정돼 있어 지금. WC가 컨트랙트 임금, 계약의 임금은 고정돼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자 만약에 P와 P expectation이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만나서 이번 1년 기간 동안에는 물가가 예컨대 한 3%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을 정했는데 실제 봤더니 평균적으로 3%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같지? 얘가 같으면 다 예상했고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과 실제 실질임금이 같아요. 그러면 기업이 고용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어. 고용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산출량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런데 그 산출량은 원래 최초의 수준은 잠재 산출량 수준이었어요. 여기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게 예상된 정책이야.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상된 정책은 W 스타 밑에다가 목표 써놔. 목표 실질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W에다 뭐라고 써놔? 실제 실질임금이야. 그래서 실제 실질임금과 목표 실질임금이 같으면 기업은 고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산출량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계약 임금 모형입니다. 근데 예상됐어. 예상치 못한 경우 오른쪽에 예상치 못한 경우 P가 P expectation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목표로 하는 실질임금과 실제 실질임금이 P하고 P expectation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요 W 스타의 임금 수준은 P expectation 분의 WC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P 분의 W인데 이게 실제 실질임금을 정하고 있을 거예요. 얘보다요? 얘가 더 어떻게 되면? 크면. 요 전체 값이 더 작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실제 실질임금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고요. 낮으면 임금 적게 줘도 되니까 기업이 고용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산출량이 증가하는데 그 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 최초의 산출량 Y 스타보다 산출량이 더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정책이 요 예상치 못한 것이 산출량을 변화시키고요. 예상된 건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문제는 안 풀어보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면 이게 계속 똑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똑같은 얘기를 정책 무력성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물어보고 외교원 이번에 문제에서는 이제 뭘로 물어봤냐면 예상된 정책의 정책 무력성 명제를 필립스 커브로 최적 정책의 동체적 비일관성 이러면서 준칙과 재량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필립스 곡선에서 하게 될 거기서 이제 이거 동전의 양면이라 했어요. 필립스 곡선하고 총호흡 곡선은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저 뒤에 가서 좀 잠깐 서 있다 와야지. 예? 운동 좀 하고 와요. 예. 왜 스타가 되기 싫어요? 뭐 화면도 안 봤는데 뭐 괜찮아요. 예. 너무 포커스를 맞춰줬나? 내가 잠이 확 깨져. 웬일이 안 졸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임금계약이 있는데요. 임금계약 또 나왔어요. 30번 문제. 임금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밑줄 그세요.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명목임금,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이게 물가가 명목임금에 100% 반영된다. 그러면 아까처럼 계약기간 동안에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동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물가 연동 조항을 갖고 있다 밑줄 긋고 웨이지 인덱세이션. 이걸 뭐 콜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물가 연동 조항을 가지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에 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거기다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다 밑줄. 그러니까 통상적인 임금 계약 동그라미 그 위에 물가 연동 계약 이게 다른 거죠. 통상적인 임금 계약은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임금 계약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에 고정돼 있어. 수평이야 이렇게. 안 변해. 그런데 이 물가 연동 조항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몇 가지만 거기 체크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글을 많이 써야 되면 힘들어지니까 여러분. 노트 필기를 자꾸 하도록 하면 장점은 있는데 힘들죠. 그 통상적인 임금 계약은 몇 줄? 예시 답안에 통상적인 임금 계약, 계약 기간 동안에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계약이다. 일단 거기까지. 두 번째 반면에 물가 연동 조항은 물가 연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 물가가 변하더라도 명목 임금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된다. 그래서 뭐가 고정되는 거예요? 실질 임금이 고정됩니다. 통상적인 임금 계약은 명목 임금이 300만 원 고정되지만 이 물가 연동 조항은 물가 변화에 대해서 명목 임금이 변해. 그래서 P분의 W가 일정합니다. 실질 임금이 고정돼. 이게 물가 연동 조항이야. 자, 그러면 그 물가 연동 조항과 통상적인 임금 계약이 첫 번째 설문은 이 물가 연동 계약은 아직 지금 출제가 안 됐는데요. 연습 문제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 그리고 요게 총 공급, 여기에 ADAS 뿐만 아니라 필립스 커브에 가서도 또 물가 연동 조항을 필립스 커브로도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AS 곡선의 형태를 볼 거예요. AS 곡선 형태. 첫 번째, 분석 모형. 방금 W 스타는 뭐라 했어요? 목표로 하는 실질 임금. 뭐에 따라서
예상 물가, 기대 물가에 따라서 목표 실질 임금이 정해진다. 누가? 노사가. 노사가 목표 실질 임금을 정한다. 그리고 실제 실질 임금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실질 임금은 실제 물가에 의해서 적용된다. 자,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은 요게 WC로 컨트랙트 임금 안 변한다. 요 안 변해. 계약 임금, 계약 임금은 안 변해.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경우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예상치 못한 경우는 어떻게 돼? 예상치 못한 어떻게 돼?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달라지니까 산출량이 어디로부터 이탈할 수 있어요? 잠재 산출량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어. 그 말은 AS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우상향한다. 우상향한다. 자, 통상적인 계약의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얘는 안 변하지만 얘가 변해서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실질 임금이 낮아지죠. 낮아져. 실제 실질 임금이 낮아져. 그 결과로 산출량이 뭐보다 더 커져? 잠재 산출량보다 더 커져서 뭐가 변했을 때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나 이걸 통해서 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 이런 걸 통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결과로 산출량도 증가하게 되니까 AS가 우상향한다 이거예요. 우상향해. 그래서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은 앞으로 AS를 다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우상향하도록 해요. 우상향하도록. 예상치 못한 정책의 경우. 예상된 경우 항상 수직이고. 그런데 연동 임금 계약 모형은 연동 조항이요. 연동 임금 계약 모형은 똑같이 W 스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W 스타, 그러니까 P expectation 분의 W, 여기가 W, 실제 실질 임금인데 실제 물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거요. 예상치 못했어. 얘가 변하지 않아요. 예상치 못하니까 변하지 않아. 이거 똑같이 연동 모형인데 예상 못했어요. 물가를, 이 계약을 할 때 12월 31일 날은 예상을 못했어. 그런데 갑자기 4월 1일 날 가봤더니 물가가 상승하고 있네. 물가 상승해요. 그러면 여기처럼 똑같이 실제 실익금 떨어지고 뭐 고용 늘고 산출량 늘고 이렇게 가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요 I라는 하첨자를 두는데 거기 웨이지 인덱세이션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임금이다 이것입니다. 그 말은 얘가 올라간 만큼 명목임금이 따라서 올라가 버려요. 얘가 올라간 만큼 명목임금이 따라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 이퀄이야 이게.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을 써서도 그 예상치 못한 통화정책이 뭐를요? 똑같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까지 똑같은데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팽창이 그 결과 물가를 상승시키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뭐가 변해버리니까 명목임금이 똑같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아. 요 실질임금이 불변이면 고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산출량도 변하지 않아. 이거. 그래서 요 상황을 복잡하게 썼지만
총 공급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PY 평면에 이렇게 수직에 요렇게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수직인 AS가 있고 우상향하는 AS가 이렇게 있고 AS가 요거는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이고 요거는 물가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공급 곡선이고 그래서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공급 곡선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다 I라는 하첨자를 쓴다. 인덱세이션 조항을 갖고 있는 물가 연동의 경우 총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그럼 아주 쉬워요. 여기서 바로 정책의 효과를 봐버리면 정책 효과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인데 총공급 곡선만 가지고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A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통화라 정부 지출이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요. 최초의 물가 수준은 P0. 산출량은 Y 스타일. 여기서 뭐가 변했을 때? 총수요가 이렇게 변했을 때. 이렇게 총수요가 증가하면 AD0에서 AD1으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최초의 균형점에서 통상적인 경우는 산출량을 늘리고요. 물가 연동 조항의 경우는 물가만 상승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균형에서 이런 점, 이게 통상적인 임금 계약 모형에서 새로운 균형점이고 이런 점이 물가 연동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에 새로운 균형점이기 때문에 똑같은 총수요를 늘린 정책, 총수요를 늘린 정책, 이게 예상치 못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예상치 못한 정책, 물가 연동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산출량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얘는 산출량에 영향을 주는 이런 쪽으로 두 가지 정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다. 정책의 효과가 있고 정책이 무력하고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게 이제 노동시장까지 같이 평면을 두 개를 그리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노동시장을 그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93페이지 로마자 2의 설문 1에 예상치 않은 통화량 증가에 왼쪽 그래프만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해두고 왼쪽 그래프 ASI의 연동 임금 계약 그 다음에 SAS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 S는 쇼트런 단기 그래서 통상적인 통상적인 임금계약의 경우는 그 93페이지에 두 번째 줄표에 통상적인 임금계약의 동그라미 물가 상승의 효과는 방금 우리가 본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게 없지. 앞에서 본 것과 똑같아. 계약임금 모형이니까. 그 다음에 물가 연동 임금계약의 경우 거기다 별표를 하고 물가 연동 계약에서는 물가 상승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명목임금이 상승한다. 따라서 실질임금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실질임금 변화 없고 산출량 변화 없고 그거를 아래 그래프에 봤더니 W스타하고 W스타 옆에 이퀄이 이상한 데가 있죠. 이퀄 그냥 쓰시고 제대로 그 다음에 W하고 같고 그래서 실제 실질임금과 목표 실질임금이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 Y 이퀄 YF 여기다가 YF는 이제 김박전은 완전고용 수준을 F라는 첨자를 쓰고 있고 정운찬전은 그냥 스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고용 수준 혹은 잠재 산출량 수준 같은 표현이에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